이렇게 하면 여기에 결국은 이 두 건의 거래가 여기에 4만 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만 원, 세액 10만 원, 세금계산서 수취분 6만 원, 60만 원, 6만 원에서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거래 신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거래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그러니까 여기 뭐 일반 영수증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번호, 그죠? 여기에 착착 지가 알아서 그 거래 금액이 쫙 있죠. 학계에서 자동 반영하려면 어떤 그 거래 형식에 맞게끔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형을 구분한 이유는 이 부가치 신고서 있죠. 그러니까 자동 작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회 문제에 보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얼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회, 회계 1급에서는 조회 정도를 묻는 거고, 세무 2급은요, 본주제가 되니까 이 신고서를 가지고 뭐야,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입력이 어디 됐는지 전부 다 입력하고 가산세까지 뭐 이것저것 있죠. 전반적인 이해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회계 1급은, 전산회계 1급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회 정도를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왜 유형을 부여오는지 결론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형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요거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죠, 그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일자를 우리가 이전에 일반 전표 입력하는 있죠. 방식이 똑같습니다. 뭐 날짜 같으면 여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입력을 한다는 거. 1월 2일 날 1월 2일을 하면 01, 02. 그죠? 이런 식으로 있죠. 날짜를 치고 들어가면 처음에 맞닥뜨리는 주제가 뭡니까?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주제가 유형이다. 유형의 하단에 보니까 밑에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하고 뭐 이쪽에 매입 이렇게 있잖아요. 매출하고 매입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 매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유형을 제일 처음에 잘못 해당 거래에 맞는 유형을 찍지 않으면 이거 원하는 신고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을 처음에 맞닥뜨리는 주제가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형을 잘못 선택하고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유형에 대한 있죠. 얘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거래가 판단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는요. 메인 매출 전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칸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있죠. 어떤 거냐면 여기 뭐야? 유형을 구분합니다. 유형을 구분하고 두 번째가 이제 분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로 돼요. 구분이 유형을 구분하고 분계하는 요걸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까지가 요까지입니다. 전자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분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있죠. 제가 100만 원 아까 매출했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로 할까? 100만 원짜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까지 하고 분계하는 것까지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 여기 메인 매출 전표를 어떻게 입력하는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고 하면 매출했던 세금계산 매출은 여기 유형을 이제 나중에 다 배워야 되겠죠. 11번 뭡니까? 과세 받았으면요 11번, 51번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거래의 쓰임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죠. 어떤 거래일 때 뭘 쓰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그죠? 했다고 하면 여기 상품 매출했다. 그러면 이건 100만 원이라 가정 500만 원 할까요? 500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VAT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이 거래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그냥 아무거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거든요. 그래서 1번. 전자세금 받았으면, 교부했으면 1번. 안 했으면, 종이면 안 하고요. 1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인 거야. 1단계.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유형만 구분되면 그래 읽어가지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분계가 밑에 하단에 나타나잖아요. 하단에 분계 이렇게 되니까 밑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계 없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게 맞는 있죠. 유형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현금 거래라면 현금 다 받았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서 올 현금이라면 여기 유형이 보면 유형은 분계는 보니까 여기 세부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뭐 현금 거래, 올 현금 거래, 외상 거래, 혼합 거래, 신용카드 거래, 카드 이렇게 있죠. 분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기가 적절하게 이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회계 처리 쉬운데요. 1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 할 게 없습니다.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고 110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상품 매출 예수금 나타난댔죠. 대변에 50만 할 거 있습니까? 회계 처리 할 게 없어요. 이걸로 끝. 외상 보겠습니다. 외상은 여기 외상은 뭐냐면 이 비영업 활동 거래 외상은 말고 영업 거래 외상만 얘기됩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매출 거래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상 매입 외상이라는 거는 매입하고 매출할 때 외상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하고 외상 매입금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회계 처리할 게 있습니까? 550 그죠? 없습니다. 근데 혼합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 중에 300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요 외상으로 하였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죠. 혼합 거래는 이거 혼재되어 있는 거래죠. 그러니까 300원 이 거래에서 550 중에서 받아가지고 500원 내가 먹고 50원 내야 될 세금인데 그 중에서 300원 받고 나머지는요 외상으로 하였다 하면 혼합. 여기 보면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3번이면 3번 치면 밑에 매출이 딱 이렇게죠. 상품 매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채권을 생각합니다. 네, 채권 돈 얼마 받았다고요? 제가 101번 이게 되죠. 제가 이걸 그때 이걸 쓰라고 101번, 102번, 103번 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300 받아서 나머지는요 지금 얼마가 지금 남습니까? 계산기 안 해도 돼요. 여기 대체 차이 2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 거래가 딱 끊어지죠. 요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외상 그걸 먼저 하는 거를 여러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때 제가 101번, 102번, 103번 미리 좀 외우라고 9개를 알면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계 처리가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떤 특성이 일반 전표와 약간 틀리다 뿐이지 어차피 차변 대변 나눠서 회계 처리한 논리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카드 거래 하나만 보겠습니다. 카드 거래 이 카드는 여기서 보면 카드 거래처를 하나만 닫게요. 제가 여기 뭐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신용카드 매출 해볼까요? 우리 국민카드로 할까요? 매출 거래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카드 매출을 해볼게요. 카드로 매출했다고 하면 뭔가 이 유형이 다르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신고서상에 반영되는 그 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카드로 매출했다 하면 여기 딱 보면 매출이죠. 그죠?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보고 매출이면 카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이 연습이 좀 돼야 되죠. 그러면 17번 카드가 보면 카드 가서 있잖아요. 요걸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라고 말해요. 대형에서. 카드 가서다 이렇게 하면 카드 매출이구나 17번 이렇게 치고 여기 뭐 200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카드는 보통 받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이니까 나누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220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고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200이다 이렇게 하면
20만 원. 한 번 하면 처음에 뭡니까? 여기에 처음에 알고 스타트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220 이렇게 했다면 지가 알아서 나누잖아요. 그죠? 그죠? 카드의 최종 발행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총액으로, 발행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뭐 카드랄지 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총액을 넣으면 지가 나누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제가 이거 잘못됐다 하면 고치면 되죠. 그죠?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무진상에다 할게요. 여기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신용카드 걸릴 거죠. 그죠? 네, 신용카드 여기 보면 국민카드 찍고 여기까지 1단계.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요. 여기에서 4번 뭡니까? 신용카드 거래는 4번을 하시면 편하다 이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번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뭡니까? 카드의 거래처와 요 두 개 있죠. 거래처를 이중거래처 논점인데요. 이걸 지가 분리해줘요. 나중에 이 거래처를 지가 알아서 자동 구분해주는 있죠. 그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보면 카드에 보면 뒷장에 보면 4번에 카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분계 4번에 보면 카드 신용카드 거래분 이렇게 되고 이중거래처를 자동 구분해 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동 구분이 요거잖아요. 지가 알아서 요 지금 그죠? 요거는 지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계하고 유형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그럴 때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걸 지금 먼저 확인해 봤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유형을 제가 거래를 대응하면서, 그죠? 서로 양자 회계처리를 대응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 좀 모형을 입체적으로 좀 새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